첫 번째로 나오실 강사님은요, 명품관에서 일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화려한 삶을 누리셨던 분이신데 어느 순간 재래시장을 가셨다가 재래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한번 명품관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감하게 기존의 자기 삶에 좀 안정된 자리에서 떠나서 세계 일주를 떠나셨어요. 재래시장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세계 일주를 다녀온 이후에 재래시장을 다니시면서 그곳을 명품관처럼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컨설팅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랑주 VMD 대표님이신 이랑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이랑주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저는 제 성이 고시가 아닌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이 고시면 어떻게 되죠? 예, 고량주죠. 제가 제 이름만큼 조금 특이한 일을 하는데 아까 디스플레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쵸? 상품 진열 전문가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사진이 나오죠? 멀쩡하게 생겼어요. 예,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세계 일주 갔을 때 사진이에요. 얼굴을 안 보이죠? 얼굴이. 네, 이 사진만 보면 제가 남극 있죠? 탐험가 돼 보이죠? 여기 사실 남극이에요. 저는 빙하가 진짜 깨끗한 줄 알았어요. 됐다 더럽더라고요. 가봤기 때문에 알죠? 앉아만 있었으면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빙하는 몹시 지저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세계 일주 다녀온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저는 상품 진열 전문가인데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하실 거죠? 샤워하고 욕실에서 본인 얼굴을 보면 어때요? 그렇죠, 예쁘죠. 물론 지금도 예쁘지만 욕실 앞에서는 더 예뻐요. 그런데 안방에서 스킨 바르려고 보고 거울을 보면 어때요? 아니에요. 그 여자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여자 누가 데려갔어요? 네, 형광등이 데려갔어요. 자, 똑같은 현상이 백화점에서도 일어나죠. 백화점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거울을 보면 이뻐요. 자뻑이 돼요. 자기 스스로 뻑가요. 그렇죠? 근데 그 옷을 사서 집에 와서 입으면 어때요? 반품하고 싶어요. 자, 저희 신랑이 한마디예요. 그것도 돈 주고 샀나? 그럼 훔쳐오나요? 자, 제가 하는 얘기인데 백화점에는 거울 앞에 두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자, 조명의 각도와 색상이에요. 우리 안방은 형광등이에요. 욕실 조명의 색깔은 무슨 색이죠? 그렇죠. 형광등 앞에서 예쁠 여자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팅할 때 형광등 앞에 앉으면 큰일 나요. 소개팅 큰일 나요. 자, 어느 조명 앞에 앉는다? 그렇죠. 노란 조명을 찾아서 다니세요. 아니면 하나 들고 다니시든지. 자, 그래서 노란 조명이 예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각도예요. 보통 제가 소상공인 점포를 갔을 때 조명이 일자로 내려왔어요. 조명이 일자로 내려면 눈 밑에 그늘이 생겨요. 다크서클이 생기죠. 다크서클이 꽉 껴있는데 예쁜 여자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백화점 조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45도 각도로 돼 있어요. 45도로 양쪽에서 비춰주니까 콧날이 오뚝해지죠. 그러면서 얼굴이 V 라인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그 옷 때문에 예뻐지는 게 아니고 그 거울 있죠. 그 거울의 두 가지 조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씬하고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제가 13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2006년 어느 날 재래시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약간의 조작과 트릭과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과학을 전통시장에 알려줄 수 있냐 해서 제가 재래시장을 가게 됐어요. 몇 해 전에 한 지하상가를 가게 됐어요. 지하상가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곧 망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의 건물이 내려앉았어요. 지하인데 더 내려앉을 상황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80%가 문을 닫았어요. 한 20%, 한 40여 개의 매장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강연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가게 됐어요. 강의를 막 했어요. 제가 93년도에 이랜드라는 브랜드에 입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VMD, 상품 진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이랜드라는 브랜드는 88년도에 이화여대 앞에서 잉글랜드라는 보세 옷가게에서 시작해서 25년 만에 오늘날의
뭐가 됐죠? 대기업이 됐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이렇게 경청을 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 상가에서 88년도에 보세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25년 뒤에 나는 왜 다 망해가는 이 상가에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딱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사장님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근데 집에 와서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자,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열심히만. 저는 전통시장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은 기본이 12시간 일을 해요. 16시간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소하겠죠. 점주를. 사장님을 고소할 거예요. 요즘은 노동법에 8시간 일하고 있는데 왜 16시간을 시키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새벽 2시에 나와요. 도매 장사를 해요. 그리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쪽잠을 자요. 그리고 3시부터 다시 오후 소매 장사를 해요. 하루에 16시간씩. 저녁 6시에 7시에 퇴근해서 또 아기들을 돌보고 새벽 2시에 다시 장사를 나와요. 너무 놀랐어요.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 왜 25년 뒤에 대기업이 못 돼 있을까? 더 큰 부자가 못 돼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통시장에 다니면서 2명의 나무꾼이 있었어요. 자, 한 명은 하루에 8시간씩 나무를 뱄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16시간씩 나무를 뱄어요. 20년 뒤에 누가 더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더 2배로 일했는데. 그런데 8시간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왜? 계획적으로 나무를 뱄다. 잘생긴 애들만 봐요. 튼실한 애들만 봐요. 자, 그 사람은 나머지 8시간 동안 숲을 빠져나와서 자기 숲이 어떻게 생긴지 봤어요. 그리고 옆 동네 숲에는 무슨 나무를 키우는지 구경 갔어요. 가보니까 전기톱이 있네. 옆 동네를 가보니까 전기톱을 도입해야지. 숲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저는 그래서 세계 일주를 떠나게 돼요. 지금 동안 19년 동안 일을 하고 2012년 3월에 떠났죠. 누구랑 떠났을 것 같아요? 설마 혼자 짐도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랑 갔어요. 남편이랑 가면 안 돼요. 결론, 제가 세계 일주 가가지고 결론을 얻은 게 남편이랑 가면 안 돼요. 남자친구랑 절대 가면 안 돼요. 남자친구랑 배낭여행 가죠. 100% 깨져요. 남자친구랑은 뭘 가야 돼요? 호텔 패키지. 그걸 가야지. 배낭여행 가면 바게트 뜯어먹다가 바게트 던지고 한국 돌아온다니까요. 각자. 저도 바게트 많이 던져봤어요. 신랑이랑. 제가 세계 일주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학교에 교수도 하고 강의도 엄청나게 받고 강의가 꽉 차 있고 70개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삼성을. 미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둘이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떠나면서 두려움이 없었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모험을 떠나는데. 근데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적은 것 같아요. 그 바닥이라는 게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어때요? 겁나죠? 근데 분명히 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걸 박차고 올라오면 돼요. 제가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신주머니를 들고 학교에 간 적이 없어요. 신주머니 대신에 저는 돼지 구정물통을 들었어요. 돼지 구정물통을 들고 어디 학교 앞 분식점에 구정물통을 놔놔요. 그러면은 학교 분식점에서 음식물이 남죠.
그러면 그걸 들고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우는 돼지한테 밥을 줬어요. 신주머니는 가방 안에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저희가 일남 육녀의 막내예요. 일남 오녀의 육남매예요. 제가 5번째 딸이에요. 제일 끝에 5번째 딸인데 저희 딸 5은 모두 특목고를 진학해야만 했어요. 특목고가 뭐죠? 여상. 여상. 그때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이 같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여상을 졸업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은행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어요.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우리 집은 돈이 없고. 그런데 은행에 취직하려면은 주산 1급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주산 1급 장애 자격증이 있어요. 주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쳤는데 12번씩 3년 동안 30번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30번 하면 이제 떨어지면 그만 치세요, 시험. 자, 저는 알았어요. 나는 은행에 취직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저는 도강을 했어요. 저희가 시골 학교라서 인문계가 2반이고 한 반이 상업반이에요. 책상을 몰래 들고 인문계반에 들어가가지고 도강을 해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자, 전문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전체 수석. 예, 시골 학교라서 조금 쉬웠어요. 자, 전체 수석을 졸업했지만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을 반기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원서를 썼죠. 대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취직이 됐다고. 자, 한 달치 월세를 받아서 대구로 갔어요. 근데 취업 사기였어요. 그때 산 미술 전집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요즘은 옥매트 팔죠. 그때는 책 팔았어요. 자, 그렇게 일주일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전집만 사고 이제 월세를 다 닦아 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치면은 출력되죠. 저는 손으로 이력서를 적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 같네 갑자기. 자, 그렇게 이력서를 하루에 20통씩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가까이를 전국에 다 보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회사 있죠? 이랜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계약직 3개월인데 다닐 수 있냐고. 오케이죠. 일단 4개월 버텨야죠. 자, 이랜드를 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3개월이 6개월 되고 6개월이 2년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기회가 찾아왔어요. 압구정에 있는 땡땡땡땡 명품관 아시죠? 백화점.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취직하게 되면서 10년 가까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돼요, 제가. 그리고 이제 13년 동안 일을 하고 제 사업소를 차리게 됐어요. 저는 모험을 했죠. 어렸을 때 시골, 구룡포라는 작은 시골에서 서울로 떠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명품관에서 잘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재래시장을 왔죠. 재래시장에서 또 열심히 7년 동안 잘 하다가 어디를 떠났어요?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됐어요. 3번의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세계 일주 가면서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저는 모험을 떠나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중에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한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 64세의 형님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포카라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포카라가 히말라야 밑에 있는 전 세계 등산객이 모이는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에 딱 가면 해발 2000m예요. 모든 전 세계 등산복 짝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짝퉁을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예, 이런 지하 세계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어때요? 길가에 미싱을 깔아놓고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막 이렇게 막 받고 있어요. 미싱을. 깜짝 놀라요. 그런데 매장에 들어갔죠. 근데 매장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정품이라고 깜짝같이 속이면서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정품이라고 10몇만 원에 팔아요. 내가 다 봤는데. 근데 제가 그 64세의 형님이 이제 저희 숙소에 같이 묵게 됐어요. 근데 이 형님이 영어를 못해요. Yes와 No밖에 못해요. 근데 배낭여행 오신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딱 들어가는데 형님이 바지를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노스페이스 바지. 예, 기대되시죠 지금 스토리가. 자, 형님
이 노스페이스 바지 어떻게 구매했냐고, 영어도 못하는데 진짜 싸게 구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니까 딱 들어갔대요. 그 바지가 마음에 들어서 얼마냐고 물으니까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정품 노스페이스. 웃기더래요. 그런데 이 형님이 딱 이렇게 했어요. 전 세계 만국 공용어가 있죠. 뭐예요? 바디랭귀지로. 자, 내가 봤다. 눈에 힘 주면서 내가 아까 봤다. 네가 드르르르르르륵 노스페이스. 자, 드르르륵 노스페이스 코리아 쇠고랑. 이렇게 얘기했대요. 코리아 쇠고랑. 이러니까 얘가 알아들은 거예요. 오케이 하더니 15,000원에 이 바지를 사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 형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구나. 모험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모험할 시간이 필요하죠. 아까 16시간 일만 한 사람, 그리고 8시간 일한 사람은 나머지 8시간 모험을 했어요. 시간이 늘 부족해요. 늘 바빠요. 그렇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죠. 마치고 뭐 할 건지. 자, 8시간이라는 시간을 벌려면은 3가지를 하지 말라고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했던 건데, 첫 번째, 인맥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가 단골집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가 학원을 가지 말라예요. 인맥, 요즘 인맥 만들려고 난리인데 왜 인맥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자, 인맥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밥을 먹고 차를 먹고 술을 마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그런데 술을 먹는다고 쳐요. 6시부터 저녁에 12시까지 6시간 동안 밥 먹어요. 술도 같이 먹죠. 2차, 3차 하죠. 폭탄주라도 먹으면 그 다음날 24시간이 다 날아가요.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일은 인맥 따라서 가지 않아요. 뭘 따라서 가요? 실력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자, 김연아 선수가 인맥 만들러 다니는 거 봤어요? 절대 안 만들어 다니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빙판 위에 있어요. 빙판 위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갈고 닦아서 실력이 차고 넘치면은 그 빛을 보고 더 큰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도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해요. 제 후배들한테 일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자, 밥을 1번 먹은 친구, 2번 먹은 친구, 3번 먹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3번 먹은 친구랑 제일 친하겠죠. 많이 만났으니까. 그 친구에게 일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주게 돼 있어요. 실력을 닦으세요. 인맥 만들어 다니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정말 이 일은 실력을 갈고 닦는 자에게만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단골집을 만들지 마라. 제가 인터뷰를 요즘 따라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인터뷰에 그런 창조적인 생각, 상품 진열을 하고 개선을 하려면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 생각들을 어디서 얻냐? 뭐 음악회를 가냐, 미술관을 가냐, 전시회를 가냐, 3가지 다 안 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게 단골집을 만들지 않아요. 점심을 먹을 때, 아침에 차를 마시러 갈 때 늘 다른 집을 가요. 여러분들을 낯선 환경에 노출시키세요. 단골집을 만들지 말고. 자, 제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이 달랐어요.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을 만나죠. 예,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나콘다예요. 제가 여기 우리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아나콘다 TV에서 볼 때, 영화에서 볼 때 무지무지 크던데 그런 아나콘다는 없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나콘다는 세상에 없대요. 자, 이렇게 매일 다른 환경, 매일 다른 사람, 매일 다른 언어, 다른 생김새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감탄을 했어요. 매일 아침 놀랐어요. 자, 여러분의 사고를 성장시키려면 늘 어느 환경, 낯선 환경에 노출시키세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음악회 미술관도 중요해요. 근데 매일매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단골집을 만들지 마라.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그 원칙들이, 두 번째 원칙이 단골집을 만들지 마라. 한 10년 동안 실천해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가 학원 다니지 마라. 경험과 이야기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학원은 돈을 내고 다녀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직원을 뽑을 때도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어느 브랜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경험을 쌓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호랑이 가죽은 탐이 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자, 다른 사람들이 걸친 호랑이 가죽, 성공은 너무너무 폼이 나요. 근데 내가 어때요? 호랑이 가죽을 잡으러 모험을 떠나는 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가죽을 얻은 사람 우리 욕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뭘 했어요? 맨손으로 호랑이 가죽을 얻으러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호랑이 가죽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죽에 담긴 성공의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고 감동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서서히 할게요. 자, 호랑이 가죽은 저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스토리를 남깁니다. 스토리를 남겨요. 이제 스토리의 세상이 오게 된 거죠. 자, 스카이다이빙이에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15,000피트에서 14,000피트. 인간이 무산소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높이예요.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고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 공중에서 오바이트 해봤어요. 그렇게 많은 제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많은 모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모험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모든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를 갈고 닦을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스토리는 누가 만들어줘요? 그렇죠. 남이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스토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이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제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